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어느 날 정글에 삼켜진 게 아니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버려진 것도 전쟁 한 번에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결말부터 보자면 이렇습니다. 15세기 어느 시점 왕들이 떠난 뒤에도 돌사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탑은 무너지지 않았고 신들의 얼굴도 그대로였죠. 그런데 도시의 심장만 멈췄습니다. 한때 천년 제국을 먹여 살리던 거대한 운하와 저수지, 그 정교한 수리 시스템이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봐도 앙코르와트 사원단지만 약 162헥타르, 축구장 200개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사원이 아니라 그 주변이었어요. 연구자들이 추정하는 앙코르 광역도시권은 최대 1000제곱킬로미터 안팎, 서울 면적 약 605제곱킬로미터보다도 훨씬 큰 물의 도시였거든요. 서바라이 같은 거대한 저수지는 길이만 약 8km, 폭은 2km가 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만든 인공 호수라기엔 너무 거대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이 거대한 물길은 물이 없어서만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물과 너무 적은 물이 번갈아 들이닥치면서 무너진 인프라였던 거죠. 마지막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이 수백 년 동안 믿어온 기술, 권력, 신앙의 질서를 한꺼번에 시험한 최종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그 시험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남은 돌의 신전이 아니라 물 위에 세워졌던 도시 앙코르로요. 그리고 질문은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물의 제국은 마지막 순간의 물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배경과 맥락.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갈 장소는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레아프 평원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앙코르와트의 탑을 보러 가는 곳이지만 천년 전 이곳은 단순한 사원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설계한 제국, 다시 말해 거대한 숨은 도시였거든요. 크메르 제국의 시작은 보통 802년 자야바르만 2세가 프놈쿨렌에서 왕권을 선언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변화는 그 뒤에 옵니다. 889년 즉위한 야소바르만 1세는 수도를 야소다라푸라로 옮기고 프놈 박행을 중심으로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동쪽에 거대한 저수지 이스트 바라이를 만들죠. 길이 약 2km, 폭 7km, 담을 수 있는 물은 3600만 세제곱미터 이상. 이 정도면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몬순을 붙잡아 왕의 질서 안에 가두겠다는 선언인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앙코르의 힘은 군대보다 먼저 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이 물의 정치입니다. 앙코르 지역은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땅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크메르의 왕들은 이 불안정함을 약점이 아니라 권력의 장치로 바꿉니다. 운하를 파고 둑을 쌓고 바라이를 연결해서 물을 저장하고 흘려보냅니다. 서쪽의 웨스트 바라이는 약 8km, 폭 1km에 이르는 거대한 직사각형 물그릇이었습니다. 여기에 앙코르와트를 세운 수리야바르만 2세, 제2 1113년부터 1150년 무렵의 시대가 겹치면서 사원과 물길은 하나의 세계관이 됩니다. 사원은 산이고 해자는 바다이며 왕은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극적입니다.
1177년 참파의 군대가 톨레사프 호수를 따라 올라와 앙코르를 공격합니다. 수도가 충격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폐허 위에서 등장한 인물이 자야바르만 7세입니다. 그는 1181년 왕위에 올라 앙코르톰, 바이온, 타프롬, 프레아칸 같은 거대한 건설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기록에는 병원 102곳, 도로 위 휴게소 121곳 같은 숫자까지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 전체를 다시 연결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야바르만 7세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건설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앙코르는 돌로만 지탱되는 도시가 아니라 길과 물과 곡식과 신앙이 동시에 돌아가야 살아남는 기계라는 것을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앙코르를 강하게 만든 시스템이 훗날 앙코르를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물길은 더 길어졌고 농지는 더 넓어졌고 둑과 수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13세기 말 원나라 사신 주달관이 1296년부터 1297년까지 앙코르에 머물렀을 때 그는 이 도시의 풍요와 의뢰, 시장과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살아있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속의 물길은 이미 피로를 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 자연이 리듬을 바꿉니다. 나이테와 퇴적층 연구가 가리키는 것은 긴 가뭄, 그리고 그 뒤를 때리는 폭우입니다. 대략 30년에 가까운 건조기가 반복되고 말라붙은 수로 위로 갑자기 강한 몬순이 쏟아집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래 마른 둑은 약해지고 갑작스러운 홍수는 그 둑을 찢어버립니다. 물을 저장하려던 운하는 모래와 토사로 막히고 방향을 잃은 물은 도시의 약한 곳을 파고듭니다. 제국의 물길이 멈춘다는 건 수도꼭지가 잠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곡식 생산, 세금, 노동동원, 왕의 신성함까지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뜻인 거죠. 마침내 1431년 아유타야의 공격으로 앙코르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방아쇠가 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 말라붙은 물길이었을까요? 오늘의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탑은 아직 서 있는데 그 탑을 먹여 살리던 거대한 물의 제국은 왜 조용히 멈춰버렸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완벽해 보였던 문명이 스스로 만든 약점이었을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부족해서 무너진 줄 알았던 도시가 사실은 물이 너무 많아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14세기 후반, 앙코르의 하늘이 갑자기 찢어진 듯 열립니다. 몇 달 동안 기다리던 비가 드디어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처음엔 안도했을 겁니다. 저수지 바닥이 갈라지고 운하에는 진흙 냄새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우였어요. 8km 길이의 서바라이, 수천 개의 작은 수로 도시 전체를 감싸던 1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물길이 한순간에 감당해야 할 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북쪽 운하에서 나타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뒤틀리고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원래 앙코르의 수로는 물을 부드럽게 나누고 논으로 보내고 도시를 보호하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몰아치자 그 장치가 거꾸로 작동합니다. 물길 하나가 막히면 다른 물길로 압력이 몰리고 다시 그 물길이 터집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혈관이라면 어딘가에서 혈전이 생기고 압력이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크메르 제국의 천재적인 수리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어요. 왕은 물을 다스리는 사람, 곧 신의 질서를 땅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왕이 물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노는 말라붙었다가 다음 해에는 물에 잠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10%냐 20%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올해 벼가 자랄지 말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수확량이 예년보다 30%만 줄어도 마을 하나가 흔들리는데 몇 년씩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거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도시 남쪽에서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수로를 고치려 합니다. 흙을 파고 돌을 쌓고 물길을 다시 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앙코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한때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지해야 할 운하와 둑, 저수지가 너무 많았어요. 작은 마을의 물길이라면 며칠이면 복구할 수 있지만 앙코르의 물 시스템은 도시 하나가 아니라 문명 전체의 인프라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도관, 댐, 도로, 전력망이 동시에 망가지는 상황인 거죠. 복구 비용을 굳이 현대식으로 비유하면 한 구역만 고치는데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반복해야 한다면요. 제국의 금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체력이 먼저 바닥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일부 장인과 상인들이었을 겁니다. 물이 안정적인 곳, 무역이 살아있는 곳, 남쪽의 새로운 중심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앙코르의 거대한 사원들은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사원을 먹여 살리던 도시의 맥박이 느려집니다. 돌은 남고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장면입니다. 전쟁처럼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아주 합리적인 선택들이 쌓여서 제국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의 미스터리는 왜 사라졌나가 아니라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나에 더 가깝습니다. 수십 년의 가뭄, 갑작스러운 폭우, 무너지는 제방, 흔들리는 권위. 그 모든 압력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물길을 고치고 논을 살리고 사원을 지켰거든요. 하지만 자연은 한 번에 도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잔인하게 도시가 가장 자랑하던 능력, 바로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씩 시험했습니다. 앙코르의 마지막 가뭄이 남긴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물이 없어서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너무 정교해서, 너무 거대해서 한번 균형이 깨졌을 때 되돌아오기 어려웠던 겁니다. 문명을 위대하게 만든 시스템이 어느 순간 문명을 가장 취약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앙코르의 물길은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먼저 끊어진 겁니다.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앙코르와트를 무너뜨린 건 단순히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물이 너무 많아서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물을 지배했기 때문에 강했지만 바로 그 거대한 물길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도망칠 수 없었던 겁니다. 한번 숫자로 보죠. 서쪽 바라이, 그러니까 앙코르의 거대한 저수지는 길이 약 8km, 폭 1km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말이 안 되는 크기예요. 담을 수 있는 물이 최대 5,300만 세제곱미터쯤 됩니다.
동쪽 바라이도 약 2km에 7km, 3,6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품을 수 있었죠. 둘을 합치면 거의 8,900만 세제곱미터. 물만 보면 제국의 장부는 흑자처럼 보입니다. 비가 와도 저장하고, 비가 안 와도 버티고, 논으로 흘려보내고, 도시를 먹여 살리는 시스템. 이건 고대의 댐이자, 수도관이자, 보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험은 한 가지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사고가 계산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때요. 14세기 중반, 대략 1340년부터 1370년까지 앙코르 주변에는 긴 가뭄이 찾아옵니다. 1년 흉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말라붙는 시간이었어요. 운하 바닥이 드러나고 저수지 가장자리는 진흙으로 갈라지고 왕이 신에게 바친 물의 도시가 점점 먼지의 도시가 되어갑니다. 여기까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가뭄 때문에 망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파괴는 그 다음에 왔거든요. 말라붙은 땅 위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오랫동안 비를 기다리던 제국에 비가 온 겁니다. 원래라면 축복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운하벽은 단단해진 게 아니라 약해져 있었고 숲이 줄어든 언덕에서는 흙과 모래가 물살에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물길은 물만 나르는 게 아니라 모래와 진흙과 부서진 제방의 조각까지 함께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뭄이 옵니다. 대략 1400년부터 1425년까지 다시 20년 넘게 물이 줄어듭니다. 이쯤 되면 앙코르의 물 시스템은 단순히 고장난 게 아닙니다. 고칠수록 더 복잡해지고 막힌 곳을 뚫으면 다른 곳이 터지고 한 운하를 우회시키면 다른 저수지의 수위가 맞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작은 마을의 연못이 마르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1000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도시권, 수십만 명을 먹이는 논, 수백 킬로미터의 수로가 한 몸처럼 연결된 제국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대한 시스템이 오히려 거대한 덫이 되는 거죠. 마지막 장면은 전쟁처럼 기록됩니다. 1431년 아유타야의 공격, 앙코르의 함락. 하지만 칼이 성문에 닿았을 때 도시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물길은 막히고 저수지는 침전물로 얕아지고 논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은 줄어들었죠. 예전 같으면 한 개의 제방을 고치기 위해 수천 명을 불러 모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수천 명은 먹을 쌀부터 부족했습니다. 제국의 장부가 뒤집힌 겁니다. 저장한 물 8,900만 세제곱미터의 이익보다 무너진 운하 하나가 만들어내는 손실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앙코르의 미스터리는 왜 물길이 멈췄나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물길이 마지막에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었나? 크메르 제국은 자연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변덕을 아주 오랫동안 빌려 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몬수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가뭄으로 목을 조이고 폭우로 뼈를 부수고 다시 가뭄으로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 앙코르와트는 그래서 더 섬뜩합니다. 돌로 만든 사원은 아직 서 있는데 그 사원을 살리던 물의 도시는 사라졌거든요. 눈에 보이는 제국은 남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국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제국, 운하와 저수지와 논과 사람들의 노동이야말로 크메르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앙코르의 마지막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원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물이 멈춘 순간 제국도 멈춘 겁니다.
마무리. 오늘 앙코르와트의 물길을 따라가 보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진 제국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저수지와 운하, 계절풍을 붙잡으려 했던 천재적인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너무 커진 순간 찾아온 균열의 이야기였죠. 흥미로운 건 이 미스터리가 지금 우리와도 멀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가 커지고 물 사용은 늘어나고 기후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크메르 제국은 물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마지막에는 물의 리듬을 놓친 제국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앙코르와트의 몰락은 자연의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의 한계였을까요? 알려주세요. 이런 역사 속 미스터리를 차분히 따라가고 싶다면 보이 페달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의 지도와 참고 자료는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사막 한가운데 사라진 전설의 도시 페트라는 왜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